얼마 전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블랙핑크가 맨손으로 판다를 만졌다는 이유로 블랙핑크와 에버랜드의 SNS 계정에 테러를 가하였습니다. 결국 에버랜드가 해당 모습이 나온 에피소드를 공식 계정에 올리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올림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이 터진 이후 중국의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전문 사육사 그리고 최고 간판 스포츠 스타인 야오밍마저 판다를 맨손으로 만지는 모습들이 줄줄이 공개되자 중국인들은 판다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의 스타를 공격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는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한미동맹 관련 발언 이후 한국 팝스타들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낀 중국 공산당은 최근 알게 모르게 이들에 대한 견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으로 내뱉는 것과는 달리 몸은 상당히 솔직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여성 아티스트의 디지털 앨범 랭킹을 나타냅니다. 1위는 블랙핑크이고 4위는 아이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앨범 순위에서도 한국의 블랙핑크는 중국 내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얼마 전 세계적인 콜라 제조사 펩시의 중국 지사는 블랙핑크를 모델로 한 콜라를 선보였는데요. 단순한 광고 모델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블랙핑크 에디션 그리고 각 멤버들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에디션도 공개되어 현재 블랙핑크의 중국 내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 판다 사건이 터진 이후 중국의 모든 언론에서는 중국의 모든 인민이 블랙핑크의 경솔한 행동을 규탄한다 주장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 땅에서 블랙핑크를 퇴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블랙핑크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하지만 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블랙핑크를 압박하기 위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떠난 아이돌로 유명한 어떤 중국인은 느닷없이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나서 국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08년 만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였고 이후 좋은 날이라는 역대급 히트곡을 내놓아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가수 아이유는 현재 20, 30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20대의 나이에 쉽게 얻을 수 없는 부와 명성을 쌓았으나 그것을 모든 이에게 베푸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녀가 지금까지 행한 기부활동은 알려진 것만 해도 무수히 많지만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얼마 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방역품을 지원해준 것이겠죠. 한편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멤버로 데뷔하였으나 회사를 배신하고 자신의 몸값만 올린 채 중국으로 떠나버린 황쯔타오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의 배신은 엑소 팬들에게 있어 그 어떤 사실보다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국으로 도망가기 전 이미 같은 그룹에 있던 크리스라는 중국의 멤버가 엑소를 탈퇴하여 중국으로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황쯔타오는 크리스를 향하여 배신자라는 비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 황쯔타오 역시 부상 치료를 빌미로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놓고선 중국에서 활동할 때에는 늘 자신이 엑소의 전 멤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국내 K-POP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는 얼마 전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만난 프랑스 소녀들의 번호를 따기 위해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이라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프랑스 소녀들의 대답은 황쯔타오의 얼굴을 순식간에 붉히고 말았죠. 혹시 BTS인가요? 황츠타오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BTS는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 듣보잡에 불과했다는 유치한 깎아내리기만 시전하며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머나먼 유럽까지 가서 여자 한번 꼬셔보랬던 그는 개망신만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얼마 전 자신의 SNS 라이브에서
한국의 국보 엔터테이너 아이유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면 당장 결혼할 거야. 그녀는 한국의 아티스트야. 내일 이게 화제가 된다면 이제 그녀는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겠지? 라고 말한 것인데요.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가리키는 대상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근 자신의 SNS 팔로우 계정을 모두 정리하고 단 3명만 남겨놨기 때문인데요. 2명은 자기 소속사의 가수이고 나머지 1명은 한국의 아이유입니다. 또한 그는 아이유가 올리는 글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일전에는 아이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금방 삭제한 것이 들킨 적이 있기 때문에 황즈타오의 아이유 짝사랑은 꽤나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등져버린 중국의 배신자가 여태 한국을 못 잊고 한국아리를 하는 사례는 비단 황즈타오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복을 게임 내 패션으로 삽입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복은 중국의 고유 복식이다 라고 인정한 게임이 있죠. 중국 페이퍼 게임즈의 샤이닝 니키는 한국에서 서버를 종료시킨 이후에도 뻔뻔하게 한국의 한복을 중국의 전통 복식이라며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본의 기모노와 하나마츠리 문화마저 그대로 카피하여 이것이 중국의 전통 문화인 마냥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한복 논쟁을 지켜보며 웃고 있던 일본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쳤죠. 또한 얼마 전 세계 4대 미인 대회 중 하나인 미서스 2020은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한 중국인 참가자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가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며 입고 나왔기에 이를 본 베트남 네티즌들은 분개하고 있죠. 하지만 이 중국인 참가자와 미서스 조직회 측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한국과 한복 논쟁을 일으킬 당시 한국은 베트남과 다르게 중국의 오랜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복식은 중국 문화의 파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만 강한 오만한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역시 함부로 덤비는 상황이다 라며 오직 중국의 편에만 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번엔 자신들의 문화가 중국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치자 어쩔 줄 몰라 패닉에 빠진 상태라고 하죠. 베트남은 세계는 고사하고 지역 내에서도 영향력이 부족해 자칫하면 중국에게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이 언제라도 실현될 수 있는 미래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그들의 언행은 주변국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었을 뿐이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국가도 전혀 없죠. 반면 한국은 이미 각종 미디어를 통해 한복은 곧 한국의 복식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의 내리에 심어뒀을 만큼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한복 동북 공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복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중국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것은 사기라는 것을 인지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여성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중국의 전통 복식 한복을 입고 중국의 전통 음식 김치를 담그는 모습입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그다니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저렇게 김장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지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서 문화를 빼앗으려는 것이냐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국민 MC 유재석이 출연하는 MBC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쇼에 일침을 넣는 모습을 보였죠. 유재석, 김종민, 정재영, 데프콘이 출연하여 진짜 김장을 담글 때에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영상을 중국인들이 봐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특집을 기획한 김태호 PD를 극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의 오만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중국 화동사범대 역사학과의 선즈화 교수는 자신의 인터넷 강의 도중 한국전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었다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의 발언이 있고 1시간 후 이 강의는 돌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중국의 각 언론에서 선즈화 교수가 중국의 항미 원조사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전파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제히 기고됐죠.
또한 최근 중국의 싱크탱크 세계현대중국연구소에서 중국은 언제든지 미국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좋은 시절은 끝났으며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는 약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든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건 관계없이 중국은 앞으로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자신들의 야욕을 끊임없이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치밀한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대마도, 일본인들은 쓰시마 섬이라고 부르고 있죠. 대마도는 한국인들에게는 얼마 전까지 가까운 거리에 부담없이 방문 가능한 인기 해외여행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주민들은 일부 한국인들의 행동에 혐한 감정을 표출하며 한국인 여행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노 재팬 운동이 더해지면서 대마도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을 관광에 의존하는 대마도 여행객 중 80%는 한국인 여행객이었습니다. 원래 대마도는 어업을 위주로 하는 항구 마을이었다가 한국으로부터 여행객들이 늘면서 너도나도 관광업으로 뛰어든 도시인 것이죠. 이 사실을 감안하면 대마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후 대마도 상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인 여행객들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인들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시작되며 대마도의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마도 상인들은 연일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대마도는 그토록 바라던 관광객 대신 쓰레기들로 가득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한국으로부터 왔다고 불만이 많죠. 그동안 대마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는 부산과의 최단 거리가 약 49.5km로 날이 좋은 때에는 부산에서 훤히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마도에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무려 약 41만 명이었으나 불매 운동 이후 91.1%가 감소했습니다. 그마저도 사태 이후 입국 금지된 4월부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은 대마도 관광객 대부분이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게나 매장 밖으로 줄을 설 만큼 인기 있던 음식점도 손님 한 명 볼 수 없게 되었고 숙박업소 등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7월 일본 나가사키 신문은 부산에서 오는 배편 운항이 감소된 건 쓰시마 섬에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다며 최악의 상황을 맞은 대마도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순간 무너진 대마도 관광산업으로 인해 현재 대마도 상황 또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대마도에는 해마다 조류를 타고 한국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떠내려오곤 했습니다. 연간 100톤에서 200톤가량 쌓이는 쓰레기 중 한국과 인접한 해변의 쓰레기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관광객이 사라진 대마도는 방문할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청소 원정대를 구성해 대마도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16년째 진행되었으며 3박 4일 동안 현지에 머물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대마도에 몰린 쓰레기 중 한국에서 흘러온 것은 약 30%가량에 불과했지만 부산의 대학교에서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마도 상인들은 한국인 여행객 방문을 금지하는 등의 혐한 감정을 표출했었죠. 이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내려온 쓰레기 때문에 대마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섬의 특성상 각국의 쓰레기가 몰려들 수밖에 없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민폐라는 방향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이로 인해 쓰시마 섬, 즉 대마도의 봉사활동도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전히 일본에서는 한국 쓰레기로 인해 대마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지속된 한국의 대마도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몰려온 쓰레기들이 포착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마도 환경정책과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부산에 방문했을 때 쓰레기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쓰레기 투기가 많다고 하였죠.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문화 때문에 바다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 같다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분석해봤을 때 그들에게는 한국의 종량제 문화가 아직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쓰레기통의 유무로 쓰레기가 한국에서 바다로 버려진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시민의식에서 비롯한 종량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며 이웃 국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마도가 원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에 소속된 영토이기는 하나 역사적인 사실들만 놓고 보면 일본만의 영토라고 하기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반환 분위기와 일본 경제 제재의 흐름을 파악한 한국인들의 유입이 줄어들고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통제와 맞물리며 대마도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되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대마도의 인기가 점점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고 가뜩이나 일본 본토에서도 일본인들의 유입은 더 줄어들면서 대마도를 떠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 대마도 자체가 어업을 위주로 하는 소도시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 한국인 관광객에 맞추어 재단장하게 된 지방의 섬이기에 일본 본토에서 보면 그다지 여행지로서 큰 메리트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말하자면 부산에서 맑은 날 기준으로 보일 정도이며 수도 기준으로도 서울이 도쿄보다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거리상으로는 한국의 영토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서 관리하기 더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대마도는 한국인들의 방문으로 경제를 점점 일으키게 되었고 덕분에 기존보다 대부분의 면에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2018년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이 유발한 경제 효과는 약 1,000억 원입니다. 예전 어업 마을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죠. 문제는 이 대마도가 전통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층 텃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 덕분에 먹고 살면서도 당당히 한국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혐한을 하던 대마도는 이번 사태 등으로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지자 주민들의 원망은 아베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TV나 언론을 보며 아베 총리가 멍청한 짓을 했다. 아베는 한국을 왜 건든 것이냐. 아베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을 대놓고 지지하던 대마도의 주민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 대마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계가 막막해진 대마도 주민들 가운데 섬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대마도는 시승격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인구 3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 한국인에 의해 발전한 대마도를 위해 일본 정부가 현재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믿었던 아베 정권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대마도는 현재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계 유지인데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방문이 절실합니다. 그래서인지 차라리 대마도만 중립지대였으면 한국인들이 오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삶이 유지되었을 것이라며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인들은 몇 년 전부터 대마도에 대한 인기를 예측하고 섬 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일본인들이 보기에 불안을 초래할 정도로 증가하게 되죠. 확실히 이는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느 언론은 몇 년 후 섬의 대부분이 한국색으로 물들어 있는 사태도 충분히 예상된다라며 우려를 포했고 또 다른 언론은 지금도 주민보다 한국인들이 10배나 많은데 땅까지 그들에게 넘어가면 그것이 과연 일본인가 한국인가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에서 대마도의 인기가 점점 낮아지고 주민들이 생계를 이유로 섬을 떠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 가치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국인들의 토지 구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금지로 현재는 방문이 힘들지만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가 끝나면 대마도의 생계를 위해 한국인의 방문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에 다시 여행길이 열릴 것이므로 구매자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구매 적기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 대마도 섬 중 이것저것이 한국인들이 구매를 해놓은 상태이며 한국인이 현지 법인을 만들거나 일본인 명의를 사용해서 취득한 것이라서 어느 정도나 매입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죠. 원래 대마도 히타카츠항 국제터미널 주변에는 자전거 대여점과 카페, 음식점 등에는 한국어 간판이 줄지어 있었고 어딜 둘러봐도 한국인뿐이고 일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토지까지 한국인들이 점점 잠식해 나가니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음을 알면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일본 정부가 경제 제재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막아버리니 역시나 대마도 경제가 파탄이 났던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인들의 방문이라 토지 구입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기에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현재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일본 영토이고 주민만 일본인이지 한국인의 방문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스스로 소멸해가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한국의 영토로 편입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